과세표준 6개월에, 그죠? 과세표준이 1억 5천이니까 1년이면요. 3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3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 찍고, 2천만 원 찍고 여기 뭡니까? 초과는, 그죠? 3억이니까 1억 초과는 20%니까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4천만 원을 다시 뭘로 나눠요? 여기, 그죠? 11분의 6으로 나누면 2천만 원이 된다, 그죠? 그래서 1,500이 아니고 2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한다면 산출세액을 낸다면 이거밖에 없다. 그냥 순진하게 이거 안 됩니다. 1년 해서 내는 건 한 번도 없어, 산출세액. 이걸 왜 물어봐? 물어볼 일이 없지. 1억 5천이면 그래서 1,500이다. 이걸 누가 물어봐요? 그런 건 안 물어봐요. 아시겠죠? 꼭 이렇게 산출세액을 물어본다면 1년 미만인지를 보고, 만약에 1년 미만이 아니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회사의 사업연도는 뭐예요? 그래서 6개월이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 7월 1일부터 그런 식으로 내니까 그 봐서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뭐 1년을 간주해서 우리가 산출세액의 전반적인 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양은 많아 보이죠? 그러나 뭐 크게 그래, 그죠? 우리가 좀 챙겨야 될 숫자만 잘 유의적으로 챙기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과표 대비 산출세 세율이 지금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10%고 2억까지는요. 200억 초과, 2억 초과 200억 이하까지는 20%라는 정도는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쭉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세전이익이 2억 천이 있습니다. 2억 천이 있구나. 여기 세전이익. 2억 천이 있습니다. 여기 출발하죠. 그리고 여기 수익비용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요 아래에 있는 요거 5개를 제외하고 모두 적정하게 예상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급여 1억 2,100원, 대표이사의 상여금 한도 초과액이 400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부인해야 되죠. 400은 송금불산임하고 상여 처분해야 되니까 플러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에 있죠. 한도, 그러니까 계상액은 1,400, 한도 상각부매액은 1,500. 그러니까 한도 시인 부족에 나왔잖아요. 근데 상각 부인액이 없죠. 있다면 추인이 될 건데 없으니까 그냥 아무런 세무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산 조정. 세금과 분과 500은 신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포함되어 송금불산임하고 기타 사유출 요거 이렇게 되고요. 요거밖에 없네요. 그러면 뭐 얼마를 더 하라는 거예요? 500을 더 해주라 이 말이잖아요. 500. 그러면 이거 215가 되네요. 과세표준은 2억 1,500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2억 1,500을 우리가 세율을 곱하면 2억까지는 2천만 원이고 1,500에 20%면 300. 그죠? 우리가 20%면 300이니까 2,300?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요 밑에 해설 강의 있네요. 여기 해설 강의 보시고 좀 참고해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패턴이 내는데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있잖아요. 여기 우리 각사소득에 대한 우리가 구조를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표 여기까지 나왔다, 그죠? 그런데 여기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이 누락된 걸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기로 한다. 지금 현재 과표는 1억 8,500이라고요. 여기 1억 8,500이에요. 지금 수정 후가. 그럼 이런 누락사항이 요거 있잖아요. 누락사항을 반영하면 도대체 얼마가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날짜를 알아야 돼요. 올해가 지금 2018년도가 돼요. 그러니까 2008년도 분은요. 일몰이 2013년도가 일몰이잖아요. 일몰이니까 얘는 공제가 안 되고 그럼 이 두 개는 공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거는 5,500은 공제 시한이 되는 거고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은요. 부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요. 더해줘야 되고 이거는 깎아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3,000에 4,000을 그죠? 더 깎아야 된다 이거네요. 이게 다 합하면 결국은 4천만 원만큼이 뭐야? 여기 4,000을 더 반영해서 4,000을 깎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럼 145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거 더 할 건 더 하고 공제 시한 낼 것 그죠? 차감해서 정확한 과세 표준을 우리가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감 납부세액 한번 가보죠.
우리 차감 납부세액은 말 그대로 있죠. 세액 감면하고 공제가 주된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거를 뭐 재경관리사 공부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있죠. 우리가 세액 공제 감면이 있겠죠, 그죠? 네, 세액 공제가 있고 세액 감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사에 다니시면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반드시 나오니까 이거에 대한 뭐 기본적인 뭐 상식 같은 거 우리 회계사무원 입장에서 세액 감면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보죠. 세액 공제 제도는 뭐냐면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감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율. 그러니까 감면은 비율적으로 감면해 주는 거고 세액 공제는요.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바로 세액 공제와 감면 제도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법인세법하고요. 공제 법령이 조특법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조세특례와 제한법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보통 조특법이라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법 규정에 보면 이건 다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근데 법인세법은 없어요. 세액 감면 제도가.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랄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소취업자에 따른 세액 감면 제도 있잖아요.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 말까지의 그죠 중소기업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취업자에 대해서 5년 동안 90% 세액 감면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제도가 소득세법 규정이 아니에요. 전부 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이 이제 소득세법에 적용이 되니까 그쪽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있죠. 본 원류는 바로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액 감면이요. 세액 감면 제도는 독특한 부분이 그냥 알아두시면 2월 공제가 안 돼요. 2월 공제가 안 돼요. 2월 공제 안 됩니다. 조세특례 우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감면 있죠. 그거 못 받아 먹었다 해서 내년도에 받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해 안 받으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뭔가 일반적으로 특히 요거 뭐 여기는 그죠? 좀 세모인데 공제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칙은 뭐죠? 그죠? 2월 공제가 보통 5년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조금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대원칙은 이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이 세법에서 만약에 너무 결손이 나거나 이렇게 해서 세액 감면하고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면 아니면 일부만 공제 받아야 될 경우에 이 둘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얘도 1,000만 원 받을 수 있고 얘도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세액이 있잖아. 1,000만 원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깎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부터 깎을 거냐 얘부터 깎을 거냐 그 순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지 있잖아요. 세부담 최소화에 부합할까요? 당연히 감면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면은 찬스가 없잖아요. 올해 나타났을 때 깎으면 공제가 안 되니까 깎아주게 하고 얘는 뭐야? 당장 못 받더라도 내년도 2월에서 5년 동안 또 공제가 가능한 찬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야? 중복 적용이 되었을 때 우선순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 세액 감면 그죠? 이 제도가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외우려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2월 공제 제도가 없기 때문에 2월 못 시키니까 이때 얘는 먼저 그죠? 깎아 먹고 얘는 뭐야?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없는 데부터 뭐예요? 빨리 돌아갈 애기 있잖아요. 애기가 막 놀이기구 타는데 A는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먼저 태우고 보내버리잖아요. B는 시간이 넉넉하면 얘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 이 규정에 대해서 중복 적용될 경우에 뭐가 우선하는지 알겠죠? 그죠?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죠? 재경관리에서는 그런 걸 내니까 여러분한테 그걸 이해를 시키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감면 그냥 참고합니다.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자, 볼게요. 여기 시험에 나와요. 세액 감면과 공제가 동시에 적용이 될 경우에 적용 순서잖아요. 그죠? 우선순위가 뭐냐?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세액 감면부터 먼저 공제된 걸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죠? 공제 중에서 2월 공제가 뭐야? 안 되는 게 있다고, 여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부터 먼저 해주는 거예요. 재해손실 공제랄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2월 공제가 되는 있죠. 이 항목대로 있죠. 공제를 해준다는 말은 이 항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볼 때. 세법이 놀부심부는 아니죠. 그죠? 세법이 놀부심부는 아니죠. 놀부심부 같으면 이걸 후순위를 때릴 거 아니에요. 2월 공제 안 되니까. 놀부심부는 아니고, 그래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면 먼저 공제해줘서 2월 공제 안 되는 것부터 먼저 공제를 한 걸로 봐서 얘는 뭐야? 찬스가 있잖아요. 그죠?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니까 놀부심부는 아니고 그냥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거, 그 정도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경정세 공제라고 하는데요. 분식회계에 따라 있죠. 우리가 세액을 과다 납부하고 나중에 알아가지고 환급해 줄 때 최후순위를 돌려줘요. 왜냐면 나쁘다고 그런 거예요. 짜증난다, 이게. 요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다. 요거 아시겠죠?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세액 감면이 최고 우선된다는 거 있죠. 요거 순위를. 그거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세액공제는 우리가 여기 보니까 얘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여기 3개 있잖아요. 법인세법이 3개가 있는데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5년 2월이지만 이런 것들은 공제를 안 해준다고요. 재해손실 공제.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지금 공제 안 되는 것들 세액 감면은 아예 밑에 뭡니까 제가 공제가 아니지만 아예 2월 공제가 안 된다고 제가 일부러 하나 더 표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험에서는요,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랄지 재해손실 공제 제도에 대해서 물어봐요, 가끔. 그래서 그런 거가 어떤 제도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한번 보죠. 외국 납부세 공제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영리내국법인 같으면 전 세계 소득을 과세상으로 해서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데, 그죠? 근데 외국에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기납한 게 있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기납부세액을 빼주잖아요. 근데 그죠? 우리나라에 낸 게 아니니까 이거를 이중과세를 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뭡니까? 그래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해요. 근데 이게 한도가 있어요. 뭐 특별한 게 필요 없고요. 이거 한도만 좀 보면 되겠습니다. 네가 내는 외국 납부세액이 최소한 뭐야? 네가 차지하는 과표 중에서 차지하는 국외 원천 소득의 비율 있죠. 그걸 초과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과세 표준이 1억인데 네가 국외 원천 소득이 5천만 원이라 가정하면 법인세 산출이 1,000만 원이라 가정할게요. 그럼 1,000만 원이면 반이니까 50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네가 외국에서 납부한 600이라면 600이 안 하고 최소한 뭐야? 그죠?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죠? 우리나라에 내는 법인세 산출sek에 차지하는 비율 정도만큼만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런 한도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재해손실 공제는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요. 우리 회사가 재해를 당한 거예요. 뭐 천재지변이랄지 뭐 고성에 뭐 산불이 났다. 뭐 이런 것처럼 재해가 났다고 가정하면 일단은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용 자산이 1% 재해 났다. 이건 안 돼요. 최소한 재해에 대한 상실 비율이 최소 20%라는 걸 만족해야 돼요. 20% 이상. 그러니까 10억 중에서 20%라면 한 2억 정도는 뭐예요? 그죠? 이게 손해가 났다 이거죠. 그러면 10억 정도의 법인의 자산 중에서 3억 정도가 불태워 없어졌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상실된 자산가는 3억이잖아요. 3억이죠. 30%는 맞잖아요. 그죠? 30%니까 이게 비율이 30%잖아요. 상실 비율은 얼마예요? 30%잖아요. 10억 중에서 3억이 했으니까. 그럼 법인세 산출세액이 1억이라 하면 그러면 결국은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낼 1억 중에 재해 상실 비율만큼을 뭐야? 공제받는 제도가 바로 재해 손실 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그 정도 제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 한번 이렇게 예전에 2013년도에 공개 기출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얘는 1,000만 원 냈잖아요. 외국에서. 외국 납부세 공제를 구하랬죠. 외국 납부세 공제는 1,000만 원이에요. 이게 한도가 있다고, 한도. 그러니까 한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요. 네가 이 산출세액의 과표 안에는 국외 원천 소득도 엎은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여기서 보세요.
과표 중에서 얘가 소득이 차지하는 게 얼마예요? 9개가 8천이니까 이 비율은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40%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산출세액이 40%가 얼마예요? 800만 원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산출세액 2천 중에 네가 차지하는 비율 정도가 9개의 원천소득의 비율이 한 40%라니까 한 800 정도가 네가 내는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아니냐. 근데 네가 외국에서 얼마 냈어요? 그죠? 1,000만을 냈지만 한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800밖에 안 된다. 그거에 얘기해요. 이 정도 수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1,000만 원은 답이 안 될 거라는 걸 딱 얘기만 하고 한도가 있을 거라고는. 그죠? 그래서 별로 어려운 산식은 아니잖아요. 세율에 차지하는, 세액에 차지하는 이 소득의 비율만큼만 인정해 주겠다는 당연한 논리죠. 그죠? 예,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인세법상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왜 지금 냈지? 아, 이것 때문에, 아,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냈구나. 이게 우리 법인세법의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약정에 의해 가지고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도 간주접대비에 해당이 됩니다.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의 뭡니까? 포기, 접대비에 해당이 되고, 채무면제 이익 중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권 보전에 충당하고 입금불산입 규정, 입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때 이월결손권은요, 발생연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맞잖아. 그죠? 요거 유일하게 과세표준 단계가 아니고 이렇게 입금불산입으로 공제되는 이런 있죠. 세무조정은 발생연도가 지났더라도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볼게요. 사업연도 재해로 인해서 사업용자산의 20% 이상 상실해야 돼요. 여기 맞아야 돼요. 상실하여 납세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도는 그 상실된 가액을 한도로 해서 재해손실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신에 이월 공제는 안 돼요. 이월 공제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밖에 안 됩니다. 네 번째 볼게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뭐예요? 해당이죠. 우리가 변경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9월 말까지 해야 되잖아요. 2월 말이 아니고 3월 이때는 날까지 신고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했나요? 법인세 이제 절차적 사항 이제 다 했네요. 그죠? 자,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바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쉬었다.